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난해 다저스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야수는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 0.5의 크리스 테일러, 투수는 마이너스 0.9인 바비 밀러였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테일러입니다. 밀러가 최저 연봉을 받은 반면 테일러는 1,300만 달러 연봉이 배츠, 오타니, 프리먼, 테오스카, 글래스나우, 윌 스미스에 이어 팀 7위였습니다. 테일러보다 많이 받은 6명은 모두 올스타가 됐습니다. 승리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선수는 많지만 1,000만 달러 이상을 받고 음수였던 선수는 호세 아브레유, 일로이 히메네스, 크리스 브라이언트, 하비에르 바에스, 미치 애니거, 크리스 테일러, DJ 르메이유, 미치 가버, 제이머 칸델라리오, 앤드류 베닌텐디, 앤서니 리조, 앤서니 랜돈 12명이었습니다. 7년 전 일이긴 하지만 테일러는 최저 연봉을 받고 4.6을 찍었던 최고의 가성비 선수에서 몸값을 못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를 이어 버지니아 대학에 진학해 레슬링 선수로 활약한 테일러는 5라운드 161순위로 시애틀에 입단합니다. 같은 해 5라운더 중에는 2명이 더 성공을 하는데 오클랜드가 169순위로 뽑은 맥스먼 씨, 다저스가 176순위로 뽑은 스트리플링이었습니다. 테일러는 트리플 A에서 대활약을 하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브래드 밀러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2015년 개막전 유격수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시범 경기에서 맹타를 휘두르던 중 공에 맞아 손목이 골절되는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상승세가 끊긴 테일러는 트리플 A에서 3할을 치지만 빅리그에서는 1할 7푼에 그쳤고 이듬해에도 트리플 A에서 3할을 치던 중 당시 트레이드에 미쳐 있었던 디포토 단장의 정리 목록에 올라갑니다. 다저스가 디포토에게 준 선수는 2010년 1라운더인 투수 잭리였습니다. 훗날 디포토는 테일러 트레이드를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로 꼽습니다. 25세 시즌을 마쳤을 때 테일러는 트리플 A 타율이 3할 1푼 6리, 메이저리그 타율이 2할 3푼 4리였습니다. 다저스는 PS 로스터에 들지 못한 테일러를 싱글-A 팀이 있는 란초 쿠카몬가로 보냅니다. 그곳에는 JD 마르티네스의 대변신을 만들어준 71세의 타격 전문가 크랙 윌렘브룩이 제자인 로버트 반스코약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반스코약은 현재 다저스의 타격 코치입니다. 다저스가 보낸 리포트에는 컨택이 좋고 번트도 잘 되지만 파워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책을 읽은 후 자신의 타격 이론을 정립한 윌렘브룩은 뜬공혁명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이론을 테일러에게 주입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개막 로스터에 들지 못했지만 4월이 지나기 전에 올라왔고 2루수, 유격수, 3루수, 중견수, 좌익수로 출전하면서 514타수 21홈런을 기록합니다. 윌렘브룩을 만나기 전까지 성적은 통산 291타수 1홈런이었습니다. 후반기 다저스의 붙박이 1번이 된 테일러는 저스틴 터너와 NLCS 공동 MVP가 됐고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는 댈러스 카이크를 상대로 초구 리드오프 홈런을 때려냅니다. 월드시리즈 1차전 초구 리드오프 홈런은 알시데스 에스코바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2021년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에서는 끝내기 홈런을 때려내는데 다저스 선수의 PS 끝내기 홈런은 1988년 커크 깁슨, 2017년 저스틴 터너, 2018년 맥스먼 씨에 이어 네 번째였고 승자 독식 경기의 끝내기 홈런은 1960년 빌 마제로스키, 1976년 크리스 챔블리스, 2003년 에런 본, 2016년 에드윈 엔카나시온에 이어 ML 역대 다섯 번째였습니다. NLCS 5차전에서 달성한 PS 3홈런 경기가 키케에 이어 다저스 역대 두 번째였던 테일러는 삼진은 많이 당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 클러치 히터가 됩니다. 테일러는 5시즌 동안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에서 30경기 이상 출전한 유일한 선수였고 같은 기간 터너와 벨린저에 이어 다저스 야수 3위에 해당되는 승리 기여도 14.7을 기록함으로써 리그 최고의 유틸리티가 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배치와 연장 계약을 제외하면 과감한 지출이 없었던 프리드먼은 테일러에게 4년 6천만 달러 계약을 줍니다. 시거가 텍사스로 떠나고 다음 날에 발표됐기 때문에 다저스 팬에게 위로가 된 계약이었습니다.
퀄리파잉 오퍼 선수였던 테일러는 다른 팀으로 이적했다면 지명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저스 팬들은 대체로 싸게 잘 잡았다는 평가였지만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31세 시즌을 시작하는 선수인데다 삼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전반기 활약이 좋았던 테일러는 후반기에 부진했는데 목에 신경 부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부상 퍼레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목 부상이 고질병이 된 테일러는 3년 동안 온갖 부상을 당했고 2022년부터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추가됩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16이었던 WRC 플러스가 계약 후 3년간 93으로 나빠졌고 5년 동안 14.6이었던 승리 기여도 역시 3년간 2.4에 그칩니다. 삼진율 또한 27.6%에서 33.3%로 치솟아 같은 기간 더 나빴던 선수는 갈로, 시리, 위즈덤, 놀런고먼 4명뿐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그 4명에 비해 가장 떨어지는 파워를 보여줍니다. 패트릭 위즈덤과 비교하면 위즈덤은 삼진을 많이 당하는 대신 배트 스피드와 배럴이 리그 최상위권이었지만 테일러는 배트 스피드와 배럴이 리그 하위권이었습니다. 스윙이 큰데 빠르지 않고 헛스윙은 많은데 장타를 못 치는 테일러는 멀티 포지션 말고는 장점이 없는 선수가 됐습니다. 2023년에 후반기 출루율이 3할 7푼 1리였지만 장타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테일러는 지난해에도 최악의 전반기 부진 후 후반기에 타율 3할 3리, 출루율 3할 5푼 6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홈런은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WRC 플러스가 전반기 57에서 후반기 117로 오르는 반전이 있었지만 장타를 시원하게 치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년 계약의 마지막 해에 도달한 테일러는 올해 연봉이 1,300만 달러이고 내년에는 1,200만 달러의 팀옵션과 4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즌 시작 전에 방출하면 1,700만 달러가 날아갑니다. 2000년 양키스 이후 처음이자 내셔널리그 팀으로는 1976년 신시내티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하는 다저스는 놀라움을 주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넬과 계약하는 대신 뷰러와 플레어티를 보내고 투라이넨을 잡은 투수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행보였습니다. 반면 테오스카와 키케를 잡고 달튼 러싱에게 기회를 줄 것으로 보였던 타선은 마이클 콤포토와 계약하고 키케 대신 김혜성을 영입하는 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혜성이 개막 로스터에 들고 테일러의 신분에도 변화가 없다면 파에스, 아웃맨, 러싱이 트리플 A팀의 외야를 맡게 됩니다. 또한 키케를 잡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키케는 남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지난해 40인 로스터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월 26일에 계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팀과 연관된 어떠한 루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선수가 에드먼, 테일러, 김혜성 셋으로 늘어남으로써 논리적으로는 재결합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다저스가 키케와 계약한다면 테일러를 시즌 전에 방출하거나 김혜성을 트리플 A에 박아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김혜성도 예비 전력이 됩니다. 테오 앱스타인이 2개의 저주를 풀긴 했지만 항상성 면에서는 역대 최고의 단장이 아닌가 싶은 프리드먼은 다른 단장들도 그렇긴 하지만 애착을 가진 선수는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럭스가 그렇고 테일러가 그렇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지난해 전반기가 대단히 실망스러웠지만 후반기 반등이 있었고 테일러는 올해, 럭스는 내년이 다저스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유틸리티에서 돈값 못하는 선수가 된 테일러는 프리드먼이 주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울러 다저스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